쉴 틈 없이 일하는 우리의 손과 손목. 많이 쓰는 만큼 노후에는 손과 손목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첫 번째 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수근관 증후군을, 엄지 주변 손목 부위에 찌릿한 통증이 계속되면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손과 손목 통증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2, 3주 이상 통증이 계속되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그에 맞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손과 손목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붓거나 열감이 있으면 냉찜질을, 만성적인 통증엔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는데 손과 손목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 손과 손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100일세의 프로포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일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우리 손은 참 많은 일을 하죠. 많이 쓰는 만큼 문제도 생기기 쉬운데요. 손이나 손목 통증을 방치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손과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합니다. 연세대 의대 정형외과 강호정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100일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나이가 들면 손이나 손목이 시큰거린다, 욱신거린다, 저린다 이런 증상은 너무나 흔해서 병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써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이런 통증들도 계속되면 병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예. 네, 손이나 손목에 통증이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손을 많이 쓰시거나 손목을 삐거나 이랬을 때 한 2, 3주 동안 쉬고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그랬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한 군데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네. 특히 노후 시대에서도 손이나 손목은 계속 사용을 해야지 되는 상태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질환으로는 신경이 눌리는 수근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관절염 그리고 건초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엄지손가락에 많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는 손목에 여러 가지 힘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건초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손이나 손목을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탈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손 모양도 뭔가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안 느끼세요? 아, 그럼요. 저도 사실 이 20대 때는 손이 예뻤어요. 아니, 지금도 동의합니다. 아기 손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을 좀 해서 그런지 나이가 드니까 이 마디도 좀 굵어지는 것 같고 조금만 사용하면은 좀 손이 뻣뻣해지는 것 같고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뭔가 이렇게 힘이 안 주어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댁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어떤 표시 같아요. 특히 여성들이 손과 손목 질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조사를 내니까 손목 질환의 대표적인 게 수근관 증후군. 네. 교수님이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그 수근관 증후군이 전체 환자의 71%, 그 10명 중 7사람이 4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그럽니다. 여성이죠. 예, 그 왜 그럴까요? 일 많이 해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아하고 네. 가사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손목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우리 손에서 전완부에서 손가락으로 가면서 근육이 힘줄로 이행되는 부위가 손목 터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손목 터널은 횡수근인대가 덮고 있고 그 속으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9개의 힘줄과 1개의 신경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같이 항상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횡수근인대가 두꺼워지거나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일부 자라거나 그리고 또 무슨 대사 질환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쌓이거나 그러면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신경이 눌려지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밤에 통증이 심하거나 손끝이 저리거나 손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거는 가령
단추를 채우기가 어렵다든가 어르신분들은 바늘을 집었는데 바늘을 집었는지 안 집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조리하시면서 그릇을 집었는데 별로 뜨겁지 않게 봤는데 나중엔 손끝이 뒤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봐야지 됩니다. 절인 것뿐만 아니라 감각까지도 둔해지네요. 그럼 이게 손가락에 다 이게 증세가 나타나나요? 손가락에 증세가 나타나는데 정중신경이라고만 눌리기 때문에 특히 정중신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의 일부에서만 감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 따라서는 주로 손가락 3개만 이상 감각을 호소하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신경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손 전체가 불편하거나 저리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 정도만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신기한데요. 예, 전체가 아니라 네 번째 손가락, 그 네 번째 손가락 한 절반까지, 이 정도까지만 예. 증상이 나타나는군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이게 가사 일을 많이 하는 여성에게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그다음에 악기를 다루시는 분, 악기를 계속 다루시는 분, 요즘은 장기간 컴퓨터를 딱 앉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전신질환 중에 당뇨나 또는 비만 환자도 수근관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럽니다. 네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근관 증후군이 많이 일어나는 요인을 살펴보면은 비만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임신 그리고 이제 당뇨 그리고 투석을 많이 받으시는 분 네네. 드물게는 이제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질환까지도 원인적 요소가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각각의 원인은 가령 임신한 경우에는 몸 전신에 부종이 생기다든가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의 장애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수근 터널 속에서도 지방세포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포 자체가 증식이 이렇게 뚱뚱해져 가지고 신경을 누르거나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투석이나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환자죠. 특히 투석 환자들은 콩팥대사가 안 돼가지고 아밀로이드라는 대사 물질이 이런데 축적이 돼가지고 압력을 높여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 당뇨는 어떤 기준으로? 당뇨도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대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쉽게 부종이 생기고 그러는데 명확한 원인은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 정중신경이나 이런 신경계통의 감각도가 좀 더 예민해져 가지고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에 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안에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두꺼워져서 이제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면 좀 손목을 쉬어주면 손을 쉬어주면 이게 다시 좀 얇아질 수 있는 건지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모든 병은 일단 감기에 걸려서 쉬면 나을 수 있듯이 수근 터널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손 사용하시는 걸 좀 쉬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부목 같은 걸 대주시거나 흔치 않게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주사요법 그런 걸 쓰기도 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나이가 많지 않고 아프신 증상이 한 10개월 미만이라든가 뭐 특별한 원인 될 만한 요소가 없고 그런 경우 특히 여성분에서 임신이나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꼭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실시해가지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요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나요? 수술은 우선 환자의 증상이 제일 중요한데요. 보통 명확하게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이상의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대사 질환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고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쳐가지고 손목이 부러진 다음에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고선 호전이 없고 그럴 때는 한번 수술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 뭐 손이 저린 증상은 없는데 좀 시큰시큰하다, 또 뻐근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은 또 어떤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나요? 어르신들이 이제 어디 한 부분에 찌르거나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프거나 예.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쿡쿡 쑤시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보통 건초염이라는 증상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건초염은 근육이 뼈에 가서 붙을 때는 힘줄 형태로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좀 덜 되게 되는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과사용을 하거나 통증이 있고 그러더라도 금방 하루 자고 나면 회복이 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금방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혈행 과정의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만성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건이 파열되거나 혈행 장애가 오면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그런 걸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질환을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손이나 손목 부위에만 나타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깨에서는 가령 회전근개에 오는 회전근개의 건증이라든가 뭐 파열도 예. 건초염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발목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 건초염이나 이런 경우에서도 결국은 그건 큰 근육이지만은 뼈에 가서 붙는 부분에서 혈행장애나 회복 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복적으로 과사용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부위든지 그 힘줄이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이 아픈데 특히 손목은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렇게 힘들고 아픈 증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손목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손목에 있고 손목 건초염도 손목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할까? 두 개 다 손목에 생기지만 정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에서 정상이 옵니다. 아, 여기 손목에 그 신경이 눌리면서 그게 손가락에서 증상이 정상은 나타나고요. 손가락에서 오고 예. 손목 건초염은 대개 손목 엄지손가락 부위인데 네. 이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니까 이쪽에, 예. 손목에서 통증을 느끼죠. 그래서 구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근관 증후군하고 건초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건초염은 아까 뭐 쉽게 말해서 힙줄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염증만 제거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인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적인 치료는 손을 좀 쉬게 하고 힘이 많이 가는 자세를 피하면서 필요하면 약을 먹고 보조기를 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안 쓰게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 잘 안 듣는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제 요법 같은 걸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항염증 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치료 효과가 좋지만 너무 자주 맞거나 그러면은 힘줄의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파열 또 피부 색깔도 변색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응증을 잘 선택을 해서 써야지 되고 너무 자주 맞거나 그러는 건 피해야지 되는 게 일반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특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보존적 치료에도 안 되고 또 재발을 자꾸 하면 이 손목 건초염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수술하는 경우도 간혹 있나요? 어떻습니까? 환자가 너무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보존적 요법을 한 3개월이나 6개월에도 토전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수술적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수근관 증후군과 또 건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손가락 관절이 좀 이렇게 부어서 병원에 가느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손가락 관절염이라는 소리를 좀 생소했거든요. 네, 손가락도 무릎이나 고관절 아니면 허리같이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관절막이 싸고 있는 모든 관절에는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손가락은 여러 가지 관절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생긴 관절염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오신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런 게 있고 통풍이 있는 경우에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다치고 나서 오시는 외상성 관절염 이런 정도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가장 흔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뭐 조저강정이라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정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 두 병을 좀 혼돈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두 병을 좀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 관절이 훨씬 더 많고 조저광적도 더 오래 지속되고 보통 여성분들한테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빈도가 또 높고 어린아이에서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어린아이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생기는 관절 부위도 가령 류마티스 관절염 같으면은 여기 손가락하고 손목이 연결되어 있는 중수 관절이라든가 이 두꺼운 관절에 주로 많이 오고 네. 퇴행성 관절염은 저 끝마디 관절에 많이 오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수찬 선생님 잘 아시지만 인공관절 수술도 요즘 많이 하는데 이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맞아요. 예. 손가락 관절도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손가락 관절은 그 수술적인 요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령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관절막이 너무 많이 붓거나 아니면 물주머니 같은 게 생겨가지고 튀어나오거나 네. 연골 같은 게 삐져나오거나 그래서 모양이 너무 흉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인대 같은 것들도 다 늘어나가지고 관절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여기 손가락에 기부스나 부목 같은 거를 대고 그래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환자들이 원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연골을 다듬거나 물주머니 같은 거를 띄워주거나 필요하면 인대 같은 거를 다시 띄었다 붙여주거나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뼈에 대한 연골을 긁어내거나 관절을 굳혀주거나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도 아주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손과 손목 통증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악력이 셀수록 더 건강하다고 하던데 악력과 건강 상태가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온찜질을 꾸준히 하면 손과 손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만약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과 손목 질환은 많이 써서 생긴다고 하던데 손과 손목 건강에 특별히 더 좋지 않은 동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죠. 손이나 손목 질환은 대부분 많이 써서 생긴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더 안 좋은 동작이 있는지 질문 주신 분들 계셨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이나 손목에 좋지 않은 동작. 좋지 않은 동작은 어떤 그냥 극한 위치에서 그걸 오래 유지하는 거니까 가령 턱을 오래 개고 텔레비를 TV 시청을 오래 하신다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본다든가 아니면 손목을 뒤로 제낀 상태에서 한 자세에서 몸을 지탱하면서 손목을 많이 제끼거나 이런 자세는 손목 터널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하여튼 어떤 운동 범위를 한 자세에서 오래 적어도 15분, 20분 동안 유지하거나 그러는 자세는 어떤 자세든지 그 손목이나 손의 질환의 나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걸레를 짠다거나 뭐 이런 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건조기나 탈수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 빨래를 직접 짜시는 어르신들 많고 예, 그런 다음에 또 무슨 그릇이나 무거운 냄비 같은 거는 사실 여성분들이 들고선 그 설거지하고 그런 게 어렵거나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 이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김장 일을 하거나 그런 다음부터 이제 되게 손목에 대한 통증이나 건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전에 그런 일이 있고 그럴 때는 미리 예방을 하시고 피하시면서 일을 나눠가지고 해가지고 질환이 안 생기게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질문이 아주 저는 정말 이 질문을 참 하고 싶은데 온찜질을 꾸준히 하면 손이나 손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온찜질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찜질을 과연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는지 몇십 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 구체적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형외과에서는 하여튼 만성 질환에서는 온찜질을 일단 추천해드리고 급성으로 외상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찬찜질을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손이나 손목 질환은 되게 만성 질환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씩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해가지고 한 3주 내지 4주 정도의 기간만 실시하는 게 되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야에다 따뜻한 물 받아놓고 하면 되나요?
온찜질은 직접 뜨뜻한 물이나 이렇게 세면대에 담그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핫팩이나 수건에 감싸서 하거나 아니면 올려주는 게 비교적 제일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뒤지 않게 너무 지나친 온도는 피부에 화상을 입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입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악력이 셀수록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질문 주신 분 계셨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손 힘이 센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힘하고 건강하고는. 네. 악력은 우리가 파악력이라고도 그러는데 자기 손을 쥐는 힘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골다공증처럼 근력도 감소하는 근감소증이라는 것도 일종의 한 질환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렵고 그렇지만 손을 주먹을 쥐고 피고 하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파악력 자체를 그런 근육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표로 표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국 같은 데서는 한 50만 명의 사람한테 그런 기계를 해가지고 파악력과 건강과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근력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사망률도 좀 떨어지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떨어지고 길에 가다가 넘어지면서 낙상할 확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신적인 자기 환자의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파악력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역시 근력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은 10개가 있으면서 각자 자기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어떤 손가락은 중요하고 어떤 손가락은 좀 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본인이 관심을 갖고 예방하고 잘 관리하시고 한 2, 3주 정도 통증이 지속됐을 때는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도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악력기 요새 그 시중에 많이 팔거든요. 네네. 악력기나 또는 고무공 이걸 TV 보면서 자꾸 주먹 잡다 폈다 악력기 요거. 연습하시면 손 건강에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손과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통증이 있으면 정확한 원인 찾아보시고 평소에 스트레칭, 또 온찜질, 근력 운동 병행하시면서 손과 손목 건강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